사업 미팅이 늦어져 귀가하던 젊은 백만장자는 빗속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노숙자 여인을 보았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집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아온 그는 노크도 없이 들어갔다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했습니다. 강민주는 동이특이 훨씬 전잠에서 깼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침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는 멜로디처럼 리드미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늘 처리해야 할 산적한 업무들을 상기시키는 알람 같았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의 회사 수익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적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중요한 협상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민준은 벌써부터 공기 중에 감도는 긴장감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는 욕실로 향했습니다.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긴장을 풀려고 노력했지만 다가올 협상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오늘 회의의 성공이 자신의 커리어의 분수령이 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 그는 자신의 자신감과 결단력을 돋보이게 하는 단정한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런 다음 주방으로 내려가니 진한 커피 한 잔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민주는 태블릿으로 이메일과 최신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아침에 1분 1초가 미리 계획된 대로 흘러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쳤을 때 모든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민주는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 자료, 태블릿, 충전기, 그리고 재무보고서가 담긴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잊은 것이 없는지 확인한 후 그는 집을 나섰습니다. 바깥 세상은 차가운 아침 공기와 대지를 부드럽게 적시는 보슬비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민주는 습기를 막기 위해 코트깃을 세우고 차로 향했습니다. 다가올 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일찍 사무실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른 시간과 빗길로 인한 미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사무실까지의 이동은 빨랐습니다. 김 기사가 주차를 하는 동안 민주는 빠르게 로비를 지나 건물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강 대표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문 밖에서 고문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민주는 계약의 마지막 세부 사항을 논의할 준비를 하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사무실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꺼내기 위해 서류 가방을 연 변호사와 함께 계약의 세부 사항을 논의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강 대표님, 이게 어제 논의했던 최종 수정안입니다.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각 페이지를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급 조건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어떤 모호한 점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동감입니다, 대표님. 지난번 대화 이후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모든 조항이 명확하고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했습니다.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류 검토가 끝날 무렵 비서가 커피 2잔을 쟁반에 담아와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민주는 감사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협상 시간이 다가오자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상황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상대 파트너는 협상에서 꽤나 교활하기로 유명하니까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변호사가 경고했습니다. 방심하지 않을 겁니다. 민주는 마지막 의구심을 떨쳐내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1시간 후 민주는 회의실에 앉아 이상철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이상철 대표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고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강 대표님. 그의 목소리는 쾌활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이 대표님. 앉으시죠. 민주는 자신의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를 나눈 후 두 사람은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고 수첩에 메모를 하며 이 대표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제안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상당히 흥미롭더군요. 민주는 집중하고 평가하는 눈빛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확장 계획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민주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예상되는 모든 도전에 대비했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조건을 명확히 하며 재무 예측을 재검토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제안의 모든 측면을 면밀히 검토했고 민주는 사실과 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강 대표님의 통찰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마침내 이상철 대표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안이 아주 합리적이군요. 계약서에 서명하겠습니다. 민준이 펜을 건넬 때 안도감과 흥분으로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고 두 남자는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합의에 도달하게 되어 기쁩니다. 민주는 악수를 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대표가 떠난 후 민주는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사무실로 갔고 그곳에는 이미 친구이자 파트너인 박도윤이 위스키 한 병과 잔 2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 이건 축하해야 해. 도윤은 잔을 채우며 웃었습니다. 아까는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민주는 잔을 받으며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전에 실패는 없어.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의 사무실 아늑한 구석, 각자의 손에 위스키 잔을 든 채 방 안의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석양의 빛이 따뜻하고 축제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자, 도윤이 내 말이 맞았어. 민주는 건배 제의를 하며 잔을 들었습니다. 계약은 성사됐고 이건 우리의 승리야.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너의 성공과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잔이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근데 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넌 다른 사람들이 장애물만 보는 곳에서 기회를 보는 특별한 재능이 있잖아. 민주는 천천히 위스키를 마시며 그 풍미를 음미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하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았어. 이상철 대표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거든. 그를 설득하느라 꽤 애를 먹었어. 하지만 해냈잖아, 민준아. 그게 중요한 거지. 도윤은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대로 축하하는 건 어때? 바에 가서 좀 쉴까?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아침 지수와 좀 다퉈서 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고 눈에 스치는 걱정을 감추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심각한 거야? 도윤은 책상에서 다리를 내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늘 똑같은 레퍼토리야. 지수는 집안에만 갇혀있다고 느껴. 알잖아. 걔가 얼마나 활동적인 걸 좋아하는지. 난 너무 바쁘고 아침에 말이 안 통했고 지수가 많이 화를 냈어. 이해해. 도윤은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야? 로맨틱한 저녁을 보낼까 해. 촛불 켜고 저녁 식사라도 하면서 그녀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알려주고 싶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지수는 훌륭한 여자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도움이 필요하거나 조언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고맙다, 도윤아. 하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민주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향후 계획과 프로젝트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었고 도윤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자, 난 가봐야겠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사무실에서 보자. 그래, 내일 보자. 민주는 그를 문까지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은 민주는 전화를 들고 여러 레스토랑에 전화를 걸어 완벽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분위기가 아늑하고 메뉴가 훌륭한 곳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완벽한지 확인하며 2인 테이블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모든 것은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늦은 저녁집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어둠에 잠겼고 가로등만이 빈 도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 앞 주차장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민주는 놀랐습니다. 보통 지수는 그보다 먼저 집에 돌아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기사가 시동을 끄자 차에서 내린 민주는 저녁 공기의 서늘함을 느끼며 묘하게 진정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지수야?
현관의 정적을 가르는 그의 목소리에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벽에 세워두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집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해 보였습니다. 보통 지수는 집이 비어 보이지 않게 음악이나 TV를 켜두곤 했습니다. 민주는 방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방 테이블에는 아침에 남겨둔 와인병과 깨끗한 잔 2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방이 식탁 의자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민주는 더욱 놀랐습니다. 가방도 없이 어디를 갔단 말인가? 거실로 돌아온 그는 커피 테이블 위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 알림 표시 등이 깜빡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주는 다가가서 확인했습니다. 낯선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어. 늦을 거야. 기다리지 마. 그가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생각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갑자기 그의 시선이 TV 리모컨 옆에 놓인 작게 접힌 종이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펼쳤습니다. 지수의 손글씨였습니다. 민준 씨,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오늘 아침 일로 우리 사이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친구 집에 좀 가 있을게. 돌아오면 이야기해. 민주는 편지를 내려놓으며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오늘 기대했던 저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오늘 아침의 행동과 말들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서야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서둘러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커튼 사이로 택시에서 내리는 지수가 보였습니다.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주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가 넘어질 뻔한 것을 민준이 팔로 부축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녀는 비꼬는 말투로 말을 되받아치며 비스듬히 웃었습니다. 혀가 꼬여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난 당신이 싫어. 그 말은 민준의 명치를 강타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에게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 옷을 갈아입히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는 지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친구와의 다툼 때문에 이렇게 차갑고 무책임해진 걸까? 그는 그녀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이유들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커피를 마시고 있는 민준 앞에 지수가 몹시 피곤한 모습으로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아직 출근 안 했어? 그녀는 물컵에 물을 따르며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지수. 민주는 노트북을 옆으로 치웠습니다. 어젯밤 일에 대해 할 말 없어?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수야, 너 요즘 너무 자주 술 마시고 클럽에서 시간을 보내. 난 그게 싫어. 민준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그녀가 몸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사방이 막힌 벽 안에 갇혀서 지루해 죽으라고? 예전엔 헬스장도 가고 미술 프로젝트도 했잖아. 민주는 그녀의 예전 관심사들을 상기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내가 애 낳기를 바라잖아. 내가 그걸 원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지수의 목소리가 옥타브 높게 치솟았습니다. 민주는 당황하여 침묵했습니다. 신경질적으로 몸을 떨던 지수는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침실 문 앞에 멈춰선 민준이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야, 여보. 그가 방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난 우리가 둘 다 아이를 원한다고 생각했어. 지수는 침대 끝에 앉아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그렇겠지. 배가 산처럼 불러서 다녀야 하는 건 당신이 아니니까. 살이 찌거나 더 최악인 건 예전 몸매로 돌아가지 못하면 어떡해. 난 그런 거 싫어. 언제쯤 내 맘을 알아줄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끊겼습니다. 민주는 옆에 앉아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넌 금방 예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알잖아. 그는 차분하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내 말 전혀 안 듣고 있잖아. 난 아이 싫다고. 지수가 폭발했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대화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수야, 오, 박사님께 전화해보자.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뭐라고? 또 나를 정신병원에 쳐넣으려고? 지수가 벌떡 일어났고 손에 들린 잔이 떨렸습니다. 여보, 거긴 정신병원이 아니라 당신을 도와줄 클리닉이야. 민준이 달래려 했습니다. 난 지극히 정상이라고. 그녀가 소리쳤고 와인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민주는 잠시 멈춰서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다가가 지수를 안았고 그의 품 안에서 떨고 있는 그녀를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가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안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진 일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미안해. 지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무 지쳐서 그래. 알아. 민준이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치유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 후 지수는 쉬고 싶다며 그에게 나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침실 문이 닫히자 민주는 생각에 잠긴 채 홀로 남았습니다. 지수의 모든 말과 눈빛이 걱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거실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며 관계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쉰 후 그는 오 박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고 긴장되게 느껴졌습니다. 곧 수화기 너머로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준입니다. 오 박사님. 네, 강 대표님. 무슨 일이십니까? 민주는 단어를 고르며 주저했습니다. 박사님, 지수가 걱정됩니다. 아내가 변했어요. 계속 불안해하고 술을 마십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강 대표님, 부인의 이전 병력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걱정되시나요? 민주는 소파에 앉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오 박사의 목소리는 때때로 공감을 표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폭발합니다, 박사님. 기분 변화가 순식간이고 비명과 눈물로 끝나는 일이 잦아지고 있어요. 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오 박사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강 대표님, 이제 부인을 저희 병원으로 모셔올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도움과 지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주는 망설였습니다. 지수의 말이 너무나 강력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박사님. 지수는 자기가 괜찮다고, 완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송 차량을 보낼 수 있고 집으로 가서 도움을 줄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민주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며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 대표님. 지체하지 마십시오. 부인을 위한 일입니다. 제 조수 번호를 남겨드릴 테니 결정하시는 대로 연락 주십시오. 오 박사의 어조는 진심 어린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미래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고 아내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살며시 열자 달빛이 비치는 방 안에서 평온하게 잠든 지수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의 결정이 확고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지수가 계속 고통받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설령 그것이 그녀를 대신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입니다. 다음 날 그는 오 박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박사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늦은 저녁, 도시를 덮은 어둠과 바람이 창밖의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에 민주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방 안의 조명은 어두웠고 다가올 일을 기다리는 그림자들은 더욱 불길해 보였습니다. 정막을 깨는 전화벨 소리가 폭발음처럼 들렸습니다. 민주는 깜짝 놀라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네, 강민준입니다. 오, 박사입니다. 팀을 보냈습니다. 몇 분 내로 도착할 겁니다. 부인을 이송할 준비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사님.
민주는 필요 이상으로 꽉 수화기를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계단 아래 멈춰선 그는 고통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오르며 발걸음 하나하나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침실 문을 열자 책을 들고 침대에 앉아 있는 지수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수야, 할 말이 있어. 그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결정을 내렸어. 쉽지 않았지만 난... 민주는 적절한 말을 찾으려 더듬거렸습니다. 민준 씨, 당신 무서워. 무슨 결정? 그녀의 목소리에 불안감이 서렸습니다. 지수야, 오 박사님, 클리닉에서 전문가들을 불렀어. 그들이 당신이 그토록 필요로 하는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도와줄 거야.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 의사에 반해서 날 어디로 보내겠다는 거야? 그녀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수야, 제발 이해해줘. 널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난 네가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네가 고통받는 걸 지켜볼 수 없어. 민준이 그녀를 진정시키려 다가갔습니다. 안 돼. 못 가. 절대 안 가.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눈에는 눈물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민준이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결정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민준은 아래로 내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의료진 유니폼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 대표님, 최지수님을 모시러 왔습니다.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들을 위층으로 안내했습니다. 지수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수야.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의료진이 다가가자 지수는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쳤고 그녀의 비명은 민준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아래층에 서서 아내가 끌려가는 소리를 들으며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온몸의 세포가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용서해줘. 제발.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 밤이 그들의 모든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민주는 결국 이것이 지수에게 안식을 그리고 두 사람 모두에게 치유를 가져다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민주는 어두운 서재에 앉아 깜빡이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사건들이 공포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몸부림치며 소리치던 지수, 그 이미지는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이 무섭도록 조용해진 지금, 그는 공포뿐만 아니라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다음 단계는 지수의 아버지와의 대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번호를 누르기 전 오랫동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 전화는 그에게 가장 힘든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민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민준 군, 무슨 일인가? 목소리가 걱정스러운데. 지수의 아버지, 최 회장은 목소리에서 즉시 불안을 감지했습니다. 네, 아버님. 지수 문제로 상해 드릴 게 있어서요.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이지. 난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네. 무슨 일인가?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말을 찾으려 했습니다. 지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증세가 악화되어서 제가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클리닉에 있습니다. 잠시 동안의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원이라니? 민준군,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나?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최 회장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알리려고 했지만 모든 게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지수가 매우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행동을 예측할 수 없었어요. 알코올 의존도 심해졌고요. 저는 지수의 안전과 생명이 걱정되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건 이해하네. 하지만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버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일어난 일이라. 전 그냥 지수를 돕기 위해 뭔가 해야만 했습니다. 민주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네를 탓하는 게 아니네.
자네가 내 딸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하려 한다는 걸 아네. 지금 상태는 어떤가? 오, 박사님 말씀으로는 필요한 모든 치료를 받고 있고 전문가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고맙네, 민준군. 그리고 내 딸을 보살펴줘서 고마워. 상황이 바뀌면 바로 알려주게. 네, 꼭 그러겠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통화 후 민주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손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장인어른과의 대화로 약간의 안도감을 얻었지만 피로감은 더해졌습니다. 새벽빛이 민준의 방을 부드럽게 비출 때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지난밤의 무게를 여전히 느끼며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강 대표님. 정비서입니다. 오전 10시 레스토랑 미팅 있지 않으셨죠? 김동욱 대표님과 새 프로젝트 논의건입니다. 비서의 정중한 알림이 들려왔습니다. 고마워요, 정비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는 짧게 대답하며 기운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그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시선은 목적 없이 거리를 훑었습니다. 지수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지만 일상적인 삶의 리듬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업무가 그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한 민주는 구석진 조용한 테이블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는 김동욱 대표를 발견했습니다. 강 대표님 반갑습니다. 김 대표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는 자리에 앉으며 다가올 논의에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김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 가방에서 도면과 문서가 열려있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 제조 공정에 새로운 혁신적인 장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생산성을 크게 높이고 유지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사전 보고서를 검토했는데 특히 자동화 제안이 흥미롭더군요. 장비가 우리의 품질 기준을 충족한다는 보장은 무엇입니까? 민준의 질문은 예리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공급 업체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각 장비는 고객에게 발송되기 전에 다단계 검증을 거칩니다. 또한 첫 해 운영에 대한 전체 유지 보수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김 대표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논의는 계속되었고 민주는 직업적 흥미가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의 각 항목을 자세히 분석했고 이 시간의 긴박한 협상 끝에 가계약을 체결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훌륭한 성과를 낸 것 같군요. 강 대표님의 전문성에 감사드립니다. 서명된 문서를 교환하며 김 대표가 말했습니다. 동감입니다. 이것이 생산적인 협력의 시작이라고 확신합니다. 민주는 김 대표와 악수하며 일에서 오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면서도 민주는 여전히 지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고 안전한지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그 어떤 비즈니스 미팅보다 중요했습니다. 클리닉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민주는 무력감과 동시에 확신을 느꼈습니다. 김 기사가 주차를 하자 민주는 잠시 차 안에 머물며 지수와 마주할 힘을 모았습니다. 클리닉의 긴 복도를 걸을 때 그의 심장 박동은 빨라졌습니다. 지수의 병실 문 앞에서 그는 멈춰서서 깊은 숨을 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희미하게 불이 켜진 방은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지수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벽을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좀 어때? 민준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대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그를 향해 돌아 누웠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 미워. 그녀가 시트 자락을 꽉 쥐며 씹씹거렸습니다. 증오해. 그 말은 민준에게 물리적인 고통처럼 다가왔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야, 난 널 해치려는 게 아니야. 널 돕고 싶은 거야. 우리 모두 내가 낫길 바라고 있어.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돕는다니. 날 여기 처박아 두고 당신은 날 배신했어, 강민준.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고 떨렸습니다. 민주는 침대 끝에 앉아 위로할 말을 찾으려 했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널 사랑해, 지수야.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이었어. 하지만 네가 고통받는 걸 지켜볼 수 없었어. 그가 속삭였습니다.
지수는 그를 외면했고 어깨가 흐느낌으로 들썩였습니다. 민주는 곁에 앉아 그녀의 숨소리 하나하나가 심장을 찌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는 일어나 오 박사를 찾으러 문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만난 오 박사의 표정은 진지하고 심각했습니다. 강 대표님, 제 진료실에서 이야기하시죠. 민주는 그를 따라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목이 메어 민준이 물었습니다. 부인은 안전합니다, 대표님. 하지만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처방된 약 복용을 거부하고 있어서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민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반년 정도 예상하지만 본인의 치료 의지를 포함해 많은 요인에 달려 있습니다. 오 박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듯 보였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은 지수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변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말이죠. 이 깨달음은 그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책임감의 무게를 느끼며 그가 말했습니다. 그저 아내분이 대화를 원할 때 곁에 있어 주시고 인내심을 가져주십시오. 긴 여정이 될 겁니다. 오 박사가 일어서며 면담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클리닉을 나서며 민주는 앞으로 다가올 몇 달의 무게를 느꼈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지수를 지지하겠다는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민주는 지수에 대한 걱정을 가득 안고 사무실로 들어왔지만 문턱을 넘자마자 즉시 비즈니스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그는 곧 있을 미팅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챙기러 집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기술 도면과 재무보고서가 담긴 무거운 파일을 들고 그는 파트너를 만나러 나갔습니다. 미팅은 레스토랑에서 예정되어 있었고 새 프로젝트의 핵심 투자자인 한 이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테이블로 다가가자 한 이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강 대표, 오늘은 부인 없이 혼자 오셨군.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혼자입니다. 민주는 짧게 대답하며 불안감을 감췄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마자 곧 도윤이 합류했습니다. 즉각적인 관심이 필요한 문제가 생겼어. 셋만 남게 되자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심각해? 민준이 물었습니다. 공급업체 중 한 곳에 문제가 생겼어. 기한 내에 물량을 못 맞춘대. 대체 업체를 찾지 못하면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어. 도윤이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회사 미래에 대한 책임감이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이사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미 해결책을 찾고 있고 최단 시간 내에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를 찾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가 투자자에게 말했습니다. 비즈니스엔 항상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죠. 중요한 건 해결 방식입니다.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이사가 온화하게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사님. 저희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민준이 자신 있게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몇 시간 동안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모든 디테일을 꼼꼼히 분석하고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하여 한 이사에게 사업의 신뢰성을 확신시켰습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킬 때쯤 논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친 몸으로 민주는 한 이사와 악수를 나눴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이 프로젝트가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성과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강 대표. 위기 관리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한 이사가 미소 지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민주는 개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잃지 않고 프로젝트를 성공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빗방울이 차지붕을 두드리며 리드미컬한 소음을 만들어냈고 늦은 귀갓길에 민준을 따라왔습니다. 김 기사는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김 기사님 세워요. 민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길가에 낡은 우산 하나에 의지해 비를 피하고 있는 아이를 아는 여자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차가 멈추자 민주는 망설임 없이 문을 열고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여자에게 다가가니
그녀가 아이를 꼭 껴안고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주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요. 괜찮으시다면 댁과 아이가 따뜻한 곳에서 묵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카드키를 내밀었습니다. 여자는 불신과 피로가 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만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정말 천사 같은 분이시군요. 추위와 안도감에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기사님, 저를 바에 내려주시고 이분들을 제 집으로 모셔다 드려요. 부족한 게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가 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여자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고 아이와 함께 서둘러 차에 탔습니다. 도윤이 기다리고 있는 바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여자를 도왔지만 마음은 지수의 상황으로 인해 무거웠습니다. 도윤은 이미 바 카운터에 앉아 위스키 2잔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친구, 난 네가 안 올 줄 알았어. 도윤이 웃으며 잔을 건넸습니다. 긴장 좀 풀어야겠어. 이번 주 너무 힘들었다. 민주는 잔을 받아들고 옆에 앉았습니다. 지수 씨랑은 무슨 일이야? 도윤은 빙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고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는 지수를 클리닉에 보내기로 한 결정과 그 과정이 두 사람에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도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민준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힘든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어.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쉬워지는 건 아냐. 내가 배신자가 된 기분이야. 민주는 손에 머리를 묻으며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넌 옳은 일을 했어. 도윤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수 씨도 언젠가 널 이해할 거야. 그들은 바에 좀 더 머무르며 인생, 여러 프로젝트,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침에 민주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주방에 들어서자 심장이 멈추는 듯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사 도우미인 박 여사가 식탁 옆에 서 있었고 식탁 위에는 담요에 쌓인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대표님,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 보니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식탁 위에 이쪽지와 함께 아기만 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정갈하게 접힌 편지를 건넸습니다. 민준의 손이 종이를 펼칠 때 약간 떨렸습니다. 단단하고 명료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아이가 더 잘 지낼 거예요. 호의에 감사드립니다. 아이 이름은 한결이고 생후 3개월입니다. 민주는 천천히 시선을 들어 박 여사를 보았고 그리고 한결이를 보았습니다. 아기는 울음을 그치고 신뢰와 호기심 어린 작은 눈으로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민준의 얼굴을 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대표님, 아이를 어떻게 할까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름이 한결이래. 민주는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결이. 박 여사는 그의 말에서 확신을 찾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필요한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민준이 계속했습니다. 박 여사님, 아동용품 매장에 전화해서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걸 주문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대표님. 당장 하겠습니다. 박 여사는 한결이를 씻길 준비를 하러 욕실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기묘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인생에 작고 새로운 빛이 나타난 것입니다. 민준의 집에서의 하루는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그는 팔에 안긴 작은 한결이의 무게를 다시 느꼈습니다. 밤은 예상치 못한 기상과 울음소리를 기다리는 긴장감으로 불안했지만 아침은 평온했습니다. 민주는 깊이 잠든 아기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었음을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그는 전화기를 들어 정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비서, 좋은 아침이에요. 이번 주 제 모든 일정을 취소해줘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네? 강 대표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정비서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네, 그냥 아이가 생겼거든요. 자신도 모르게 민주는 잠든 한결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비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통화가 끝나자 민주는 일어나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갔습니다. 박 여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안은 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대표님, 아기 목욕시키는 법 알려드릴까요?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그거 좋겠네요, 여사님. 솔직히 좀 긴장돼서요. 민주는 한결이를 건네며 고백했습니다. 박 여사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받아 작은 욕조에 따뜻한 물을 채웠습니다. 보세요. 아기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녀는 한결이를 물에 조심스럽게 담그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결이는 물장구를 치며 즐거워했고 그 모습에 민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그의 긴장을 조금 풀어주었고 가슴을 따뜻함과 희망으로 채워주었습니다. 다음 날, 기저귀 가방으로 무장한 민주는 새로운 역할로 처음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한결이를 데리고 아기에게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클리닉으로 향했습니다. 클리닉에 도착한 그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한결이 검진 좀 받으러 왔습니다. 의사가 그들을 맞이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인상 좋은 베테랑 소아과 의사인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받아 검진했습니다. 어디 우리 작은 영웅 좀 볼까? 그녀는 한결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수치도 정상이고 아주 건강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행이네요. 민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주는 자신의 삶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음을 실감했습니다. 바람이 나무들을 가볍게 흔들며 변화를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 민준의 인생에 생긴 최근의 변화에 대해 듣고 찾아왔습니다. 환한 미소로 들어오던 도윤은 민준이 작은 한결이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아빠가 된 거야? 도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문을 닫으며 물었습니다. 민준은 미소로 답하며 도윤이 아기를 더 잘 볼 수 있게 다가갔습니다. 이 녀석은 한결이야. 내 인생에 등장한 게 네가 지금 놀란 것만큼이나 갑작스러웠지. 그는 노숙자 여인과의 만남과 아기가 어떻게 자신에게 오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도윤은 중간중간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그의 눈은 놀라움으로 커졌고 상황을 이해하려는 듯 머리를 몇 번 긁적였습니다. 한결이 봐줄 보모 구하는 것 좀 도와줄래? 이야기를 마친 민준이 물었습니다. 다리가 긴 미녀여야만 해? 도윤이 농담을 했지만 눈빛은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난 다른 자질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민주는 픽 웃으며 한결이를 아기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민주는 보모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이력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인터뷰를 하며 누가 한결이를 돌보기에 가장 적합한지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또 한 번의 면접 후 그는 거실에 앉아 지원자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만난 여성들은 모두 자격은 갖췄지만 그에게는 뭔가 더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 도윤을 보며 그가 한숨 쉬었습니다. 그건 네가 단순한 보모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될 사람을 찾고 있어서 그래. 도윤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친구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결이를 돌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녹아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마침내 많은 검토 끝에 윤 여사라는 여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따뜻하고 차분했으며 유치원에서 일한 경력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민준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 민준을 항상 안심시켜주던 그 선한 눈매와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윤 여사님이 딱인 것 같아. 그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선택이야. 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한결이는 좋은 손길 아래 자라겠네. 윤 여사가 집에 오자 민주는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바쁠 때에도 한결이가 보살핌과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긴장을 풀 수 있었습니다.
보모를 구한 다음 날, 민주는 한결이의 서류 절차를 밟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과정이겠지만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필요한 서류들을 늘어놓고 고문 변호사인 장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변호사님, 강민준입니다. 어린아이의 후견인 지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가 말을 꺼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강 대표님. 물론 도와드려야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는 메모할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민주는 한결이를 발견한 경위부터 자신이 법적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의사까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장 변호사가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먼저 임시 후견인 지정을 받고 그 후에 정식 후견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와의 면담 일정을 잡아서 가정환경평가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관공서의 처리 속도와 서류 구비 여부에 따라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필요한 건 뭐든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고 싶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임시 후견인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시에 사회복지사 방문 준비도 시작하죠.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민주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통화 후 민주는 남은 하루를 서류 정리와 업무 준비로 보냈습니다. 또한 이미 새 집에 적응하고 한결이와 유대감을 쌓고 있는 윤 여사와 이야기할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결이 컨디션은 좀 어떤가요? 민준이 주방에서 물었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대표님. 우린 벌써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잠들기 전에 책 읽어주는 걸 좋아해요. 윤 여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윤 여사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도움 없이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민준이 고백했습니다. 윤 여사는 고마워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작은 한결이에게 정이 들었고 아이의 행복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느끼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공식적인 후견인 준비는 그의 인생 2막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몇 주 후 수많은 통화와 미팅, 서류 수집 끝에 민준이 법원에 출석해 한결이에 대한 후견인 권한을 최종 결정받는 날이 왔습니다. 한결이를 안고 법원 건물로 들어설 때 긴장감과 낙관적인 기분이 교차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장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가 담긴 파일을 들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강 대표님. 오늘 기분은 어떠십니까? 그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긴장되네요, 솔직히. 민준이 웃어 보이며 고백했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장 변호사가 서류를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는 완벽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추천서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셨어요. 재판장님도 한결이를 돌보려는 대표님의 진심을 알아주실 겁니다. 그들은 판사가 기다리고 있는 법정으로 호출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엄숙하면서도 공식적인 절차가 주는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강민준 씨를 아동 한결의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엄격하지만 공정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장 변호사가 일어서서 변론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오늘 강민준 씨의 한결군에 대한 후견인 지정건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민준 씨는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의료적, 심리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능력과 의지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 있고 명료했습니다. 변호사는 사회복지사의 보고서, 의료 기록, 민준의 인성을 보증하는 추천서 등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강민준 씨는 이미 한결군에게 안전하고 사랑이 넘치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데 필요한 모든 자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판사는 주의 깊게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잠시 침묵 후 그는 민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강민준 씨,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민준은 한결이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판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재판장님, 한결이는 제게 친아들과 같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보고 행복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한 모든 기회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가 짊어질 책임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법정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출된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더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사실과 증거를 검토한 결과 본 법원은 강민준 씨를 아동 한결의 법적 후견인으로 지정합니다. 축하합니다, 강민준 씨. 판사의 말은 민준에게 음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몸에서 긴장이 빠져나가고 기쁨과 안도감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그가 감격하여 대답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민준은 장 변호사를 포옹하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그는 새로운 가족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기쁨과 승리의 순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은 클리닉의 긴 복도를 걸으며 한결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는 희망이 고동쳤습니다. 아마도 이 작은 아이가 지수에게 회복의 열쇠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수의 병실 앞에 선 민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노크를 하고 부드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침대에 누워 햇살이 춤추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시선이 아기에게 머물렀습니다. 순간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고 이내 조심스러운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들 한결이야. 민주는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지수에게 건네주려 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손가락으로 한결이의 작은 손과 발을 만지며 관찰했습니다. 아기는 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잠시 방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 찬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호기심의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래, 지수야. 우리 아들 한결이야. 민주는 그녀의 반응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뺨을 타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가 억눌린 감정으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내 애가 아니잖아.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어. 갑작스러운 분노 폭발에 민주는 당황했습니다. 지수의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한결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건들을 던지기 시작하자 민주는 재빨리 다가가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소란을 들은 의사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빠르게 지수를 살피고 진정제를 투여한 뒤 민준을 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강 대표님, 아이를 다시 데려오지 마십시오. 보시다시피 부인께선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하며 문을 잠갔습니다. 민주는 품 안에서 진정된 한결이를 안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약 기운에 평화롭게 잠들어가는 지수를 보며 의사에게 돌아섰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의사는 한숨을 쉬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그때가 되어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민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클리닉을 나섰습니다. 팔에는 한결이가 잠들어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앞으로의 길이 예측 불가능할 것이라는 무거운 짐이 자리 잡았습니다. 클리닉 방문 후 그날 저녁 민주는 집 서재에 앉아 정적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한결이는 아기 방에서 자고 있었고 민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수와의 최근 사건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한숨을 쉬며 그는 전화기를 들어 장 변호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변호사님, 강민준입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받자 그가 말했습니다. 상의 드릴 게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대표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십니까? 장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하고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민주는 그 말을 내뱉었고 그 말은 무거운 안개처럼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어떤 일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셨는지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주는 최근의 사건들과 지수의 상태,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자신의 감정을 길고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결이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아이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도 털어놓았습니다. 지수에게는 제가 줄 수 없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가 말을 마쳤습니다. 이 결정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 대표님, 이혼은 중대한 결정입니다. 본인의 의사가 확고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 변호사가 부드럽게 조언했습니다. 진행할 준비가 되셨다면 서류 준비와 절차 진행을 돕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차를 시작해 주십시오. 며칠 동안 민준은 장 변호사를 만나 세부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그들은 지수에게 미칠 영향과 모든 당사자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 이야기했습니다. 최대한 조용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한결이나 지수가 이 일로 필요 이상의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표님의 뜻을 반영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 변호사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 베란다에 앉아 다가올 변화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윤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대표님, 마음은 좀 어떠세요? 그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힘드네요, 여사님. 그가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한결이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느낍니다. 한결이는 대표님 같은 아버지를 만난 게 행운이에요. 윤 여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님이 원하시는 걸 이루실 거라 확신해요.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으실 거예요. 윤 여사의 말은 민준에게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를 손에 쥐고 이제 자신의 인생에 아들이 있으며 그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